2023년 11월 1일 오후, 가을은 여느 해처럼 그렇게 찾아왔다. 단풍이 한창이던 가을. 그 계절에 우리 가족의 세계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다시 의사의 꿈을 안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수능 준비에 매진하던 38의 딸이 10월 하순에 동네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위암이기 의심된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는 청천벽력이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수능을 불과 15일 앞둔 시점에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날벼락이었다. 당황해하는 딸에게 그래도 이기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딸을 다독이며 남편과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 딸. 이기면 완치율이 높대. 빨리 치료받으면 돼. 수능은 포기하자. 하지만 암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빨리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때부터 딸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조바심이 나 견딜 수 없었다. 우리는 아는 의사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제2대학 병원의 입원 절차를 알아봤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현재로선 빨라야 이달 반 이후인 내년 1월 20일경에나 검사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여 우리의 심장을 더욱 조이게 만들었다. 암세포가 자라는 데에는 하루면 충분하다는데 두세 달을 기다리라니 마음이 조급해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아니, 조급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딸아이도 우리 부부도 공황을 느낄 지경이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울의 병원에도 알아보자면서 서울로 눈을 돌렸다.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A병원, 세계의 S병원을 포함하여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모든 병원에 연락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지구 끝이라도 가야 했기 때문이다. 친지와 지인들도 지방보다는 서울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의 병원 2군데를 예약했다. 첫 번째는 A병원으로 2024년 2월 20일이었고 두 번째는 S병원으로 2월 26일이었다. 예약 일자가 도래하여 A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암 3기였고 S병원의 검사 결과도 역시 위암 3기였다. 결국 수술 시기를 놓치고 항암 치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건강검진 후 4개월가량 기다리면서 2기의 암은 3기로 진행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예정 일자는 4월 24일과 4월 26일이었다. 2달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 조급한 마음에 혹시나 하고 또 다른 S병원에 문의했다. 4월 22일에 입원 가능하다고 한다.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고문이었다. 딸의 얼굴은 조금씩 야위어갔고 우리는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세상은 소란스러웠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우리에게는
오직 딸의 건강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2024년 4월 22일 딸은 입원 예약 일자가 늦은 A병원과 S병원을 포기하고 그래도 이 일이 더 빠른 S병원에 입원했다. S병원에 일단 입원하여 검사를 지난 결과 위암 4기로 진단했다. 게다가 암이 난소로 전이되었으므로 항암 치료 전에 난소암부터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했다. 날마다 하늘의 해, 달, 별을 보며 우리 딸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2기에서 3기로, 3기에서 4기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불과 6달 만에 우리 딸의 암은 4기가 되고 난소암까지 생겨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의료대라 전공의 파업 이야기뿐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고 의료계의 반발이 어떻고 하지만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것은 정책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며 단지 내 딸일 뿐이었다. 청천벽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난소암 수술 후 당장은 체력이 약해서 항암 치료가 어려운 데다 입원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통원 치료를 권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으며 어차피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통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므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통원 치료에 당하라는 것이었다.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연락하면 오세요. 그게 전부였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공간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 70평생 이렇게 무기력해 본 적이 없었다. 병원의 상황에 떠밀려 집에서 기다리는데 첫 번째 연락은 2주 만에 왔다. 그래서 5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1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항암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동안 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었다. 붉은 철쭉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연락이 3주 만에 왔다. 그렇게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와서 또 기다렸다. 일정을 알 수 없으니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었다. 그저 전화를 기다릴 뿐이었다. 딸은 점점 더 아파했고 먹지 못해서 체중도 심하게 빠졌다. 환한 웃음을 잃어갔다. 복수가 차면 집에서 가까운 H병원으로 가 복수천자에 당했다. 세 번째 연락은 4주를 넘겨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로 물었더니 병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연락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언제쯤 부를 거냐고 물었지만 확답하기 어려우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무작정 기다리다가 더 이상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7월 14일 광주의 사설구급차를 불러 S병원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에서 3일을 보냈다. 4일째 병실을 찾아 입원했으나 이암 말기 선고와 함께 호스피스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아야 했다. 하늘도 정부도 병원도 모두가 무심했다.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어쩔 수 없이 딸은 아빠, 광주의 호스피스 병원 중에서 가장 빨리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세요.
라고 했다. 기가 막혔다.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그렇게 해서 광주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 세 군데를 알아보니 가장 빨리 입원할 수 있는 일자가 8월 14일이었다. 8월 14일. 결국 서울의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광주의 Y병원으로 향했다. Y병원 호스피스 병동. 그곳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 내 딸이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 상황이 어찌 기가 막히지 않으랴?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한때 신동이라 불리던 흉명한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예쁘던 얼굴은 병마에 시달려 앙상해졌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 딸이 엄마, 아빠 맥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미안해요. 곁에 오래 있어드리지 못해서 억장이 무너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북받치는 슬픔과 울음을 속으로 억누를 뿐이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다. 딸은 하루하루 더 쇠약해졌다. 하지만 우리를 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딸도 알고 있다. 이제 이별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는 사이 추석이 다가왔다. 딸은 엄마에게 부탁하여 한과 7세트를 추석 선물로 주문한 후 주치의사와 간호사들 앞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개별 배달시켰다. 선물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딸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내 딸은 그런 사람이었다. 10월이 왔다. 초가을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내 딸의 상황과는 별개로 하늘은 눈이 부시게 푸르렀고 간간히 떠있는 새털구름은 한없이 여유로웠다. 10월 8일 자정이 가까워 오면서 날이 없는 딸의 호흡이 가빠지고 안면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서연아, 엄마도 아빠도 모두 곁에 있어.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며 딸의 양손을 잡았다. 남편은 오른손을, 나는 왼손을. 우리 딸 사랑해.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편히 쉬어. 그러자 딸은 말문을 닫은 지 10여일 만에 평온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지금껏 1년 가까이 하루에도 수없이 하늘의 해, 달, 별을 보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딸은 억울하게 39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랑하는 내 딸이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마주했을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다. 딸은 최초 검진 당시 생존율 80%에서 90%라던 이암 2기를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8개월 만에 날기 암 환자가 되었고 이후 겨우 3개월간 숨을 쉬다가 별이 되었다. 남들은 모른다. 2023년 11월 1일 2기로 진단된 암이 의료 대란의 혼란 속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말기가 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만약 의료 대란이 없었다며, 만약 이번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통원 치료 일정이라도 규칙적이었다며 만약 결국 우리 딸은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의료 공백이 해소된 요즘 한국을 방문 중인 어떤 미국인이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체류 중에 췌장암이기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의사의 도움으로 바로 다음날 삼성서울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5일 만에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폭풍처럼 밀려오는 상실감과 배신감의 치를 떨어야 했다. 어이가 없었다. 내 딸이 별이 된 지 1년이 지났다. 2025년 10월 8일 딸의 기일이다. 이제 70 중반의 우리 부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의 죄인이 되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의사는 우울증으로 진단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한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나아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전의 딸의 모습과 그날의 아픔이 더욱 또렷해져 오히려 더 힘들다. 딸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별이 되었다고들 하지만 엄마 아빠는 하늘의 별을 봐도 내가 어느 별인지 모르겠고 해. 달, 별을 보며 너의 쾌유를 빌었던 날, 이제 별들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저 하늘도 태양도 밤하늘의 달도 별도 바라보는 것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딸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 엄마 아빠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살려야 했어. 우리 딸을 살려달라 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어야 했어. 하지만 고지식하게 제도와 규칙에 따를 줄만 알았지. 싸울 줄은 몰랐어. 의사가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바보 외골수였어. 내가 2기에서 3기로, 3기에서 4기로, 그리고 말기로 악화되어 가는 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였고 의료계는 반발했고 환자들은 그 사이에서 죽어갔어. 그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쓰러져 갔을까. 딸아, 70이 넘은 엄마 아빠는 자식을 먼저 보낸 죄인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은 강해지라고 해.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라고 해. 하지만 어떻게 강해지니? 어떻게 건강하게 사니? 우리의 존재 이유였던 너를 잃었는데 불현듯 죽고 싶다. 내가 별이 되었으면 나 역시 죽어서 너와 함께 밤하늘에 떠 있고 싶다. 하지만 내 오빠와 얘가 사랑한 조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어.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건 아니야. 심장은 뛰지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1년이 지났어. 영락공원에 너를 안치하고 온 그날이 오늘이야. 내 사진 앞에 백합꽃 바구니를 놓았어. 내가 좋아하던 백합꽃이야. 엄마와 아빠는 내 작은 사진 앞에서 슬프게 오열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정부를? 의료계를?
병원을 아니면 운명을 원망해봐야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분노해봐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분함과 억울함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그저 슬프고 슬퍼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오열을 토해낼 뿐이야. 딸아, 엄마 아빠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내 웃음소리가 그리워. 내가 엄마, 아빠 하고 부르던 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아 우울증까지 앓으면서 하루하루가 버거워.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모두 같은 계절이야.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모두 내가 없는 계절이야. 색깔도 없고 온도도 없어. 그저 텅 빈 시간일 뿐이야. 2023년 10월에 발견된 이기암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야 했을까? 왜 이달 넘게 기다려야 했을까? 왜 병원마다 문턱이 그렇게 높았을까? 왜 내가 병을 얻은 시기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야 했을까? 만약 의료진이 충분했다면, 만약 병원 시스템이 원활했다면, 만약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 통원 치료라도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너는 지금 우리 곁에 있을 텐데. 이기에서 발견된 위암은 완치율이 높다고 했어. 생존율이 80%에서 90%라고 했어. 하지만 너는 그 80%에서 90%에도 속하지 못했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S병원 응급실 복도에 누워있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고통스러워하던 내 모습. 엄마, 아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내 목소리. 괜찮을 리가 없다는 것을,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도 알고 있었기에 그 공허한 말이 더욱 아프고 슬펐어. 호스피스 병원 침대에서 열어젖힌 창으로 바라보는 가을의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보면서 엄마,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라고 하는 너의 말이 가슴을 찢었다. 내가 곧 떠나야 할 이 세상이라서. 사실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마음의 눈에 눈물이 차서 마지막 며칠 동안 너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지도 않았지. 그러다가 넌 그 상태로 넌 떠나갔어. 너를 화장하던 날 엄마도 너와 함께 타고 싶었어. 정말 그러고 싶었어. 가까스로 너의 유골을 추모공원에 안치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져 너무 슬펐어. 아직도 엄마 아빠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드는 게 힘들어서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가 싫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1년 365일 내내 시선을 어디로 돌려도 너의 모습이고 너의 생각뿐이야.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해. 놓아주라고 해. 하지만 어떻게 잊니? 어떻게 놓아주니? 39년을 함께한 우리 딸을. 이제 우리 딸이 얼마나 억울하게 엄마 아빠 곁을 떠났는지.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앗아갔는지 알려야겠기에 이 글을 썼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은 우리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기에 발견된 암이 치료를 못 받아 말그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병원 입원을 기다리다가 병이 악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 당신의 가족이라면? 당신의 자식이라면? 그래도 2달, 3달을 기다리라고 할 건가요? 그래도 통원 치료 일정도 정해주지 않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할 건가요? 의료 대란 속에서 죽어간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나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저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어려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딸에게도 우리에게도 세상의 전부였어요. 언젠가 우리도 너와 같은 곳으로 갈 거야.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는 너를 꼭 안아줄 거야. 보고 싶었어. 우리 딸이라고 말해줄 거야. 그날까지 우리는 너를 가슴에 품고 살 거야. 아프게, 힘들게 너를 잊지 않으며 별이 된 우리 딸아, 너를 사랑해. 영원히.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 딸은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기에서 발견된 암을 제때 치료받았다면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번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의료 대란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딸의 암은 2기에서 3기로, 3기에서 4기로, 그리고 말기로 진행되었어요. 이 얼마나 원통할 일인가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한 부모는 오늘도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지옥의 삶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같은 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의료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작동하길 빕니다. 더 이상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2025년 10월 8일 딸의 일주기를 맞아 한스런 마음과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는 70대 부모의 탄식을 올려보았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오후, 2023년 11월 1일 오후, 가을은 여느 해처럼 그렇게 찾아왔다. 단풍이 한창이던 가을. 그 계절에 우리 가족의 세계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다시 의사의 꿈을 안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수능 준비에 매진하던 38의 딸이 10월 하순에 동네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위암이기 의심된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는 청천벽력이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수능을 불과 15일 앞둔 시점에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날벼락이었다. 당황해하는 딸에게 그래도 이기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딸을 다독이며 남편과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 딸 이기면 완치율이 높대. 빨리 치료받으면 돼. 수능은 포기하자. 하지만 암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빨리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때부터 딸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조바심이 나 견딜 수 없었다. 우리는 아는 의사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제2대학 병원의 입원 절차를 알아봤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현재로선 빨라야 이달 반 이후인 내년 1월 20일경에나 검사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여 우리의 심장을 더욱 조이게 만들었다. 암세포가 자라는 데에는 하루면 충분하다는데 두세 달을 기다리라니 마음이 조급해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아니, 조급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딸아이도 우리 부부도 공황을 느낄 지경이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울의 병원에도 알아보자면서 서울로 눈을 돌렸다.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A병원, 세계의 S병원을 포함하여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모든 병원에 연락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지구 끝이라도 가야 했기 때문이다. 친지와 지인들도 지방보다는 서울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의 병원 두 군데를 예약했다. 첫 번째는 A병원으로 2024년 2월 20일이었고 두 번째는 S병원으로 2월 26일이었다. 예약 일자가 도래하여 A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암 3기였고 S병원의 검사 결과도 역시 위암 3기였다. 결국 수술 시기를 놓치고 항암 치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건강검진 후 4개월가량 기다리면서 2기의 암은 3기로 진행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예정 일자는 4월 24일과 4월 26일이었다. 두 달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나 조급한 마음에 혹시나 하고 또 다른 S병원에 문의했다. 4월 22일에 입원 가능하다고 한다.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고문이었다. 딸의 얼굴은 조금씩 야위어 갔고 우리는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세상은 소란스러웠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우리에게는 오직 딸의 건강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2024년 4월 22일 딸은 입원 예약 일자가 늦은 A병원과 S병원을 포기하고 그래도 이 일이 더 빠른 S병원에 입원했다. S병원에 일단 입원하여 검사를 지난 결과 위암 4기로 진단했다. 게다가 암이 난소로 전이되었으므로 항암 치료 전에 난소암부터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했다. 날마다 하늘의 해, 달, 별을 보며 우리 딸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2기에서 3기로, 3기에서 4기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불과 6달 만에 우리 딸의 암은 4기가 되고 난소암까지 생겨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의료대라 전공의 파업 이야기뿐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고 의료계의 반발이 어떻고 하지만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것은 정책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며 단지 내 딸일 뿐이었다. 청천벽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난소암 수술 후 당장은 체력이 약해서 항암 치료가 어려운 데다 입원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통원 치료를 권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으며 어차피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통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므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통원 치료에 당하라는 것이었다.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연락하면 오세요. 그게 전부였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공간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 70평생 이렇게 무기력해 본 적이 없었다. 병원의 상황에 떠밀려 집에서 기다리는데 첫 번째 연락은 2주 만에 왔다. 그래서 5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1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항암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동안 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었다. 붉은 철쭉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연락이 3주 만에 왔다. 그렇게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와서 또 기다렸다. 일정을 알 수 없으니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었다. 그저 전화를 기다릴 뿐이었다. 딸은 점점 더 아파했고 먹지 못해서 체중도 심하게 빠졌다. 환한 웃음을 잃어갔다. 복수가 차면 집에서 가까운 H병원으로 가 복수천자에 당했다. 세 번째 연락은 4주를 넘겨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로 물었더니 병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연락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언제쯤 부를 거냐고 물었지만 확답하기 어려우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무작정 기다리다가 더 이상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7월 14일 광주의 사설구급차를 불러 S병원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에서 3일을 보냈다. 4일째 병실을 찾아 입원했으나 이암 말기 선고와 함께 호스피스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아야 했다. 하늘도 정부도 병원도 모두가 무심했다.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어쩔 수 없이 딸은 아빠, 광주의 호스피스 병원 중에서 가장 빨리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세요 라고 했다. 기가 막혔다.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그렇게 해서 광주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 3군데를 알아보니 가장 빨리 입원할 수 있는 일자가 8월 14일이었다. 8월 14일 결국 서울의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광주의 Y병원으로 향했다. Y병원 호스피스 병동. 그곳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 내 딸이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 상황이 어찌 기가 막히지 않으랴?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한때 신동이라 불리던 흉명한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예쁘던 얼굴은 병마에 시달려 앙상해졌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 딸이 엄마, 아빠 맥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미안해요.
곁에 오래 있어드리지 못해서 억장이 무너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북받치는 슬픔과 울음을 속으로 억누를 뿐이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다. 딸은 하루하루 더 쇠약해졌다. 하지만 우리를 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딸도 알고 있다. 이제 이별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는 사이 추석이 다가왔다. 딸은 엄마에게 부탁하여 한과 7세트를 추석 선물로 주문한 후 주치의사와 간호사들 앞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개별 배달시켰다. 선물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딸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내 딸은 그런 사람이었다. 10월이 왔다. 초가을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내 딸의 상황과는 별개로 하늘은 눈이 부시게 푸르렀고 간간히 떠있는 새털구름은 한없이 여유로웠다. 10월 8일 자정이 가까워 오면서 날이 없는 딸의 호흡이 가빠지고 안면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서연아, 엄마도 아빠도 모두 곁에 있어.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며 딸의 양손을 잡았다. 남편은 오른손을, 나는 왼손을. 우리 딸 사랑해.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편히 쉬어. 그러자 딸은 말문을 닫은 지 10여일 만에 평온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지금껏 1년 가까이 하루에도 수없이 하늘의 해, 달, 별을 보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딸은 억울하게 39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랑하는 내 딸이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마주했을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다. 딸은 최초 검진 당시 생존율 80%에서 90%라던 이암 2기를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8개월 만에 날기 암 환자가 되었고 이후 겨우 3개월간 숨을 쉬다가 별이 되었다. 남들은 모른다. 2023년 11월 1일 2기로 진단된 암이 의료 대란의 혼란 속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말기가 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만약 의료 대란이 없었다며, 만약 이번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통원 치료 일정이라도 규칙적이었다며, 만약 결국 우리 딸은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의료 공백이 해소된 요즘 한국을 방문 중인 어떤 미국인이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체류 중에 췌장암이기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의사의 도움으로 바로 다음날 삼성서울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5일 만에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폭풍처럼 밀려오는 상실감과 배신감의 치를 떨어야 했다. 어이가 없었다. 내 딸이 별이 된 지 1년이 지났다. 2025년 10월 8일 딸의 기일이다. 이제 70 중반의 우리 부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의 죄인이 되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의사는 우울증으로 진단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한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나아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전의 딸의 모습과 그날의 아픔이 더욱 또렷해져 오히려 더 힘들다. 딸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별이 되었다고들 하지만 엄마 아빠는 하늘의 별을 봐도 내가 어느 별인지 모르겠고 해. 달, 별을 보며 너의 쾌유를 빌었던 날, 이제 별들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저 하늘도 태양도 밤하늘의 달도 별도 바라보는 것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딸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 엄마 아빠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살려야 했어. 우리 딸을 살려달라 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어야 했어. 하지만 고지식하게 제도와 규칙에 따를 줄만 알았지. 싸울 줄은 몰랐어. 의사가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바보 외골수였어. 내가 2기에서 3기로, 3기에서 4기로, 그리고 말기로 악화되어 가는 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였고 의료계는 반발했고 환자들은 그 사이에서 죽어갔어. 그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쓰러져 갔을까. 딸아, 70이 넘은 엄마 아빠는 자식을 먼저 보낸 죄인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은 강해지라고 해.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라고 해. 하지만 어떻게 강해지니? 어떻게 건강하게 사니? 우리의 존재 이유였던 너를 잃었는데 불현듯 죽고 싶다. 내가 별이 되었으면 나 역시 죽어서 너와 함께 밤하늘에 떠 있고 싶다. 하지만 내 오빠와 얘가 사랑한 조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어.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건 아니야. 심장은 뛰지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1년이 지났어. 영락공원에 너를 안치하고 온 그날이 오늘이야. 내 사진 앞에 백합꽃 바구니를 놓았어. 내가 좋아하던 백합꽃이야. 엄마와 아빠는 내 작은 사진 앞에서 슬프게 오열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정부를, 의료계를, 병원을, 아니면 운명을 원망해봐야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분노해봐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분함과 억울함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그저 슬프고 슬퍼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오열을 토해낼 뿐이야. 딸아, 엄마 아빠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내 웃음소리가 그리워. 내가 엄마, 아빠 하고 부르던 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아 우울증까지 앓으면서 하루하루가 버거워.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모두 같은 계절이야.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도 모두 내가 없는 계절이야. 색깔도 없고 온도도 없어. 그저 텅 빈 시간일 뿐이야.
2023년 10월에 발견된 이기 암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야 했을까? 왜 이달 넘게 기다려야 했을까? 왜 병원마다 문턱이 그렇게 높았을까? 왜 내가 병을 얻은 시기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야 했을까? 만약 의료진이 충분했다면, 만약 병원 시스템이 원활했다면, 만약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 통원 치료라도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너는 지금 우리 곁에 있을 텐데. 이기에서 발견된 위암은 완치율이 높다고 했어. 생존율이 80%에서 90%라고 했어. 하지만 너는 그 80%에서 90%에도 속하지 못했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S병원 응급실 복도에 누워있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고통스러워하던 내 모습. 엄마, 아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내 목소리. 괜찮을 리가 없다는 것을,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도 알고 있었기에 그 공허한 말이 더욱 아프고 슬펐어. 호스피스 병원 침대에서 열어젖힌 창으로 바라보는 가을의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보면서 엄마,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라고 하는 너의 말이 가슴을 찢었다. 내가 곧 떠나야 할 이 세상이라서. 사실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마음의 눈에 눈물이 차서 마지막 며칠 동안 너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지도 않았지. 그러다가 넌 그 상태로 넌 떠나갔어. 너를 화장하던 날 엄마도 너와 함께 타고 싶었어. 정말 그러고 싶었어. 가까스로 너의 유골을 추모공원에 안치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져 너무 슬펐어. 아직도 엄마 아빠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드는 게 힘들어서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가 싫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1년 365일 내내 시선을 어디로 돌려도 너의 모습이고 너의 생각뿐이야.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해. 놓아주라고 해. 하지만 어떻게 잊니? 어떻게 놓아주니? 39년을 함께한 우리 딸을. 이제 우리 딸이 얼마나 억울하게 엄마 아빠 곁을 떠났는지.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앗아갔는지 알려야겠기에 이 글을 썼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은 우리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기에 발견된 암이 치료를 못 받아 말그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병원 입원을 기다리다가 병이 악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 당신의 가족이라면? 당신의 자식이라면? 그래도 이달, 3달을 기다리라고 할 건가요? 그래도 통원 치료 일정도 정해주지 않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할 건가요? 의료 대란 속에서 죽어간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나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저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어려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딸에게도 우리에게도 세상의 전부였어요. 언젠가 우리도 너와 같은 곳으로 갈 거야.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는 너를 꼭 안아줄 거야. 보고 싶었어. 우리 딸이라고 말해줄 거야. 그날까지 우리는 너를 가슴에 품고 살 거야. 아프게, 힘들게, 너를 잊지 않으며 별이 된 우리 딸아, 너를 사랑해. 영원히.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 딸은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기에서 발견된 암을 제때 치료받았다면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번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의료 대란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딸의 암은 2기에서 3기로, 3기에서 4기로, 그리고 말기로 진행되었어요. 이 얼마나 원통할 일인가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한 부모는 오늘도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지옥의 삶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같은 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의료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작동하길 빕니다. 더 이상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2025년 10월 8일 딸의 일주기를 맞아 한스런 마음과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는 70대 부모의 탄식을 올려보았습니다.